그래, 몸 안 좋으면 가서 수액 좀 맞고 한 발 자고 회복해서 공부해야죠. 자, 일단 오늘 그 무한급수부터 쭉 일단 풀이부터 싹 해봅시다. 네, 여러분 숙제해온 것들 점검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니 그것부터 좀 합시다. 여기 뭐 네. 일단은 저번에 무한급수 파트만 숙제를 좀 드린 상태죠. 무한급수의 성질 파트였나요? 계산도 있었구나. 보시면 20페이지 유진이 91번 네, 식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진행해보죠. 이게 원관련 문제는 그 이어라 적어라 진행만 잘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51번입니다. 51번 풀이부터 간단히 해봅시다. 이게 다 AN 구하기 문제죠. 그죠? 시그마나 근의 극한을 줄 때 얘네들 이제 뭐 도형을 주고 LN을 잡든 넓이로 SN 잡든 뭐 그죠? 아니면은 그냥 일반항을 잡든 그런 활용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준 원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생긴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얘가 중심이 이제 중심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씨,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중심을 안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림이 많이 이상하네요. 여기가 n분의 2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점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공통현의 길이 구해라. 보통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 이게 뭐 어떤 상태 있든 간에 알겠죠? 중심에서 이어야죠. 이어서 요 삼각형의 수직 1분이니까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원의 위치가 뭐든 간에 이 원은 그냥 얘는 좀 그 축이 깔끔 원은 좋지만 원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축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여기 구하는 기본 원이 이래요. 중심과 중심이 있으면 여기 연결하고 중요한 점도 이어야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알겠죠? 그럼 분명 여기에 반지름이 체크될 거고 여기 반지름 체크될 거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구해질 거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선내리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길이 구할 때는요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써도 됩니다. 알겠죠? 코사인 법칙으로 때려가지고 다시 코사인 비율을 잡아버리면 이 길이 나오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얘는 근데 그보다 상황을 좀 쉽게 준 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이 원은 n분의 2만큼 이동시킨 상태의 원인 거고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1, 여기가 n분의 2야. 유진아 맞지? 이게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더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그렇죠? 얘는 좀 수월하게 줬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요 ln은 일단 요 높이를 구하면 이게 2등변 삼각형의 수직 2등분선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n분의 1일 거고요. 요 반쪽 길이만 구하면 루트 피타고라스로 인해서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되겠죠. 오케이? 얘가 말하는 ln은 여기 있어서 ln은 얘 2배니까 2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분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식이 좀 환경이 더러운데 얘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그냥 때려 넣을 게 아니라 질문이 어쨌든 이게 얘가 구하라는 게 n제곱 ln제곱을 구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어쨌든 그죠? 이 시그마에 넣을 식이 그거잖아. 분모에 넣을 식 그죠? 그럼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센스죠. 이 n제곱 곱하기 ln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4 곱하기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4n제곱을 n제곱만 밀어 넣어버리면 4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좀 구하고 거기 시그마에 넣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걸 시그마에 집어넣어주면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분모에 얘가 들어가는 게 4분의 1 빼버리고 그쵸? 그런 다음에 분모에 잠깐만요. n 2부터구나. 2부터 이게 아무래도 0 되면 안 되니까 적어준 게 아니라 싶네요.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니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무한의미급수 부분분수 하시고 2분의 1 튀어 나올 것이고 대입을 따라 해보면 뭐 두 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요즘 알겠어? 그래서 이 식정리의 문제가 뭔가 엉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프로 질문 연습생 또 있어요? 없어요? 네. 또 57번 57번 보시죠. 57번 한번 체크해볼게요. 57번입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 AN과 등비수열 BN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좋네요. A1과 B1에 대한 상황을 하고 이게 일단은 초항은 다 1이고 A2랑 B2가 1이다 라고 나왔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식으로 적어나 보면 얘가 A2가 이제 뭐 1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얘는 뭐 R 되겠죠. R 얘가 1이다라는 거네요. 되었습니까? 요건 뭐 이 식으로 활용할지 어떨지는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 보시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이게 아까 보면은 어차피 쌤 저번에 그랬는데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는 게 특이한 거죠 사실. 네, 원래는 발산 내용이 맞는 건데 수렴을 하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부호문수 이용하는 문제 무한등비급수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을 잡아주고 보니 얘를 두 개로 분리시켜 풀라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BN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2다. 뭐 이렇게 풀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 그나마 어떤 성질적 측면을 뽑아본다면 리미테리 무한으로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A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BN이 얘가 뭐 0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알겠죠? 어차피 뭐 분모는 이게 1차식이니까 곱하면 2차식일 거고 0이 갈 거고 이 공비가 1보다 작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비가 1보다 작은 거 정도는 파악이 되겠으나 그래야 뭐 수렴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게 공차의 양수 나와 있어요. 공차의 양수. 요거 풀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각각을 풀란 얘기니까 얘부터 처리를 할게요. 요거 부분분수 진행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잖아. 그죠? D분의 1 앞으로 빼고 하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마이너스 AN 이렇게 점화식 상태로 다뤄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열에서도 알겠죠? 수열에서도 이게 등차 수열을 기반한 축차가 나오면 이 점화식의 식을 대입하는 것보다 알겠죠? 이렇게 이 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얘는 뭐 바로 풀면 이게 수렴했겠지. 네, 공비가 저런 범위였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추항 1이니까 얘가 2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얘 마무리할게요. 얘는 이게 뭐 바로 다음 항이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니 한 개 남는 놈이죠. 알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은 A1분의 1 남아있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뒤에 있는 그 자식은 무한대분의 1에서 0 될 거니까 이건 결국 얘를 풀면 A1분의 1이면 바로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면 얘일 건데 얘 1일 거니까 D분의 1만 남겠네요. 결국 D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이 2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뭐 식을 네, 뭐 얘랑 얘랑 연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바로 보이진 않네요. 알겠죠? 얘 좀 연립해서 DR을 잡아서 BN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 뭐 연립을 하면 그냥 전개를 하면 하지 않나? 곱해버리면 D도 곱하고 1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R 플러스 D는 2의 D의 1 마이너스 R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식이 뭐가 이쁠지 뭐 바로 잘 안 보이네요. D는 아닙니다. 2D 마이너스 2DR. 그래서 DR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요 정리하면 이제 DR 더하기 R이 1이고 DR이 1 마이너스 R이니까 그렇죠? 얘를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럼 또 뭐 D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여기 집어넣어서 R을 구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깔끔하게 좀 뽑아지는 게 잘 보이는 건 아니네요. 어차피 R 구하는 거니까 네, 아니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다음 질문이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푸는 거니까 R을 바로 구할 거면 뭐 이건 DR을 뭐 그죠? 1-R 잡고 D는 R분의 1-R 해가지고 아예 그냥 얘를 그냥 여기 집어넣고 풀던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게 좀 낫겠네요.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모형 잡히네. 바로 우리가 R 구하러 가면 얘 정리하면 D가 얘니까 여기 역수잖아. 그렇죠? 집어넣어버리면 1-R분의 R 더하기 1-R분의 1이 2다. 이렇게 하러 낸 것 같다. 그죠? 양변에 1-R 곱해버리면 좀 더 쉽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예 방향성이 이제 R이니까 알겠죠? D하고 정리해서 넣는 게 좀 더 산수는 쉽겠습니다. 알겠죠? 연립이니까 그건 또 여러분들이 보이는 환경대로 잘 풀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한급수 쪽도 사실은 성질 쪽에 좀 집약한 문제들이 잘 나오지 않고요. 알겠죠? 연산입니다. 연산 알겠죠? 연산 쪽이기 때문에 연산을 좀 꼼꼼하게 잘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이쪽은 거의 다 계산 파트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잘 잡아내라 이렇게만 얘기하죠. 또 64번 65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64번과 65번입니다. 여러분 64번 65번은 이게 사실 이제 수열 능력이죠. 여러분 수원에서 좀 이 SN을 보는 능력이 좀 그렇게 뭐 좀 거시기 합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둘 다 모양이 나 설명이 좋은 세팅이네 보니까. 여러분 일단 64번을 본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합니까? 자, 수열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3인승 AN을 구하시오. 자,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 AN이야. 구하는데 뭐 한 30초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연습아? 그지? 이 정도는 30초 너무 많냐? 15초? 네. 연습아 무슨 수열합이야? 무슨 수열합이야? 등비수열합이죠. 이게 Rn승 꼴에 여기 1 빼기 1 뭐야? 갖고 있는 건 등비합이죠. 공비 얼마야? 3. 밑이 공비입니다. 밑. 알겠죠? 요건 눈을 갖고 있어야 돼. 왜? 수열할 때 P 곱하기 Rn승 마이너스 P꼴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등차합은요 Pn 제곱 플러스 Qn 이런 꼴을 띄고 있죠. 상수항이 없는 거죠. 최고차항 두 배가 공차, 밑이 공차. 이 정도의 SN의 모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등비 등차. 알겠습니까? 보자마자 딱 뽑아 나왔다 쳐야 되겠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이고요. 이거 AN의 일반항은요. 초항이 S1이니까 3 빼기 1이잖아. 2는 2. 일반항은요. 2 곱하기 3의 N-X입니다. 이 나와줘야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뭐 복습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보죠. AN을 구해라. 뭐 이 정도도 뭐죠? 한 30초면 또 잡아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 아니니? 네? 너 웃는 이유가 뭐죠? 연습 그죠? 이 정도 무슨 이거 뭐 일반은 뭐 그냥 바로 튀어가지고 뭐 이런 느낌이 돼야 돼. 왜냐면 봐봐 너네가 이거 안 외워서 그래. 노트 좀 잔소리 그만하시고 노트 좀 보세요. 이게 노트 뭐 다 있습니다. 얘가 무슨 수열합이야? 등차 수열합이죠. 공차 얼마야? 2잖아. 2. 4. 그렇죠. 그렇죠. 나도 아까 그랬습니다. 4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봐봐. 얘가 등차수열이야. AN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놈의 SN이 뭐잖아. 그죠? 시그마는 다양하게 쓰니까. 얘의 SN이 공차가 4인 등차수열. 초항은요. 3이네. 여기 있는 건 초항이 3이잖아. 쌤이 A1이라 표현하지 않죠. 왜? AN이 등차가 아니니까. 알겠죠? 얘가 등차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공차가 4고 초항이 3인 등차수열 일반을 구할 수 있지. 요 놈의 일반항 n 플러스 1분의 an이 4n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럼 a는 n 플러스 1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잡혀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등차 등비 일반항 그 SN의 모양은요. 이 눈에 딱 잡혀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SN으로 AN 구하는 문제 거의 90%는 얘네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많은 경우도 있죠. 이 문제도 보니까 65번 아니네. 64번도 그놈이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 그런 툴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자 65번, 64번 봅시다. 64번을 딱 봤어. 야 이 정도는 시그마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어? 7의 K승 AK인데 얘가 3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이해됩니까? 그죠? 지금 고식 보면은 야 이거는 일반항을 내가 잡는 것도 아니고 지가 잡아놨잖아. 7의 n승 an이잖아 지금. 그죠? 1부터 n까지 요 자식의 sn이 얘라는 거잖아. 등비수열합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공비 얼마야? 3. 초항은 2. 이거 1분 안에 일반항 잡아줘야지. 2 곱하기 3의 맛을 쓰죠. 이해됐습니까? 얘의 일반항이 얘 거라는 거죠. AN은 좀 이쁘게 씁시다. 나눌 때 7 하나 떼자 그냥. 그래 이쁘지 않냐? 7분의 3의 맛을 써. 이렇게 하죠. 알겠습니까? 쌤이 나누면서 7이라는 게 앞에 좋습니다. 묻고 싶어서. 알겠죠? A는 잡혔네. 오케이? 내가 괜한 짓을 했네. 그죠? 질문이 3의 n-1 승분의 AN이네. 그쵸? 그쵸. 쌤 센스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질문을 봅시다. 3의 n-1 승 A니까 양변에 3의 n-를 놔두기로 놨겠네요. 이렇게. 그죠? 질문을 좀 더 관심이 있었으면 식이 좀 더 잘 받겠다. 그쵸? 이게 사라질 것이고 7의 n승만 나누면 3의 n-1 승분의 A는 2 곱하기 7분의 1의 n승이겠네요. 이렇게 쓰면 제일 깔끔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에 집어넣으시면 무한등비 급수가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우준 알겠어? 이 모양 잘 박아도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 SN의 모양에서 이 AN을 잡아낼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한 친구들은요 아니 그래도 이걸 일반으로 못 구하는 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N을 만나면 SN의 뭐 느낌이 있는 식을 만나면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야지.
맨날 이걸 쓰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봤을 때 봐봐. 64번에 적용할 만한 두 번째 풀이를 65번에 적용할게요. 알겠죠? 65번에 적용하는 풀이는 64번에 당연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65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A1 더하기 이거는 진짜 수열적 능력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푸는 건 이제 성실한 아이들의 풀이죠.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다 외워두고 다 연습해놓고 나오면 척척척 뽑아쓰고 이거는 이제 배운 걸 잘 적용하는 친구들의 풀인 거고 알겠죠? 그냥 날 것에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수열적 실력을 푼다면은 지금 푸는 이런 풀의 생각이 더 잘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지금 2A2 3A 3번 2의 제곱이구나 2의 제곱 A3 점점점점 얘도 n번째로 잡아줬어. 2의 n-1승 n 까지의 합이 그죠? 5n이래. 그죠? 그럼 이게 봐봐. 여기 뭐 수열의 상황은 좀 특이하지만 뭔가 SN의 느낌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나면 밑에다가 이제 뭘 적어야 돼? SN-1을 딱 적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5의 n-1이 되겠죠. 그죠? 얘를 만족으로 얘를 만족하겠지. 이해됐습니까? 둘을 빼면 그죠? 얘만 나올 거 아니야. 다 사라지고 무시 남았니? 그러면 2의 n-1승 an이 얘 빼기 2하면 5 남습니다. 5 알겠습니까? an이 5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2의 n-1승분의 1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무한급수 넣으려면 여기도 이쁘니까. 됐어요? 오케이? 단 요렇게 하면 조심할 게 있죠. 뭘 조심해야 돼? n이 2 이상은 쓸 수 있죠. 알겠습니까? A1의 연동성을 체크해봐야지.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죠. 자, A1을 잡아볼까? 원래 주어진 식에 n1을 넣어봐야지. 그죠? A1이 5가 나와야 되네요. 그쵸? 여기를 넣어봐. 5가 나오네. 괜찮다. 그냥 쓰면 되겠네. 이 판단이 중요한 얘기죠. 그쵸? 그래서 IN을 얘로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사실은 이런 눈이 수열을 더 잘 다루는 친구들의 접근이죠. 알겠죠? 요거는 이제 잘 준비된 친구의 접근이고. 알겠습니까? 물론 쌤은 일단 이렇게 푸는 걸 준비를 하기를 바라지만 알겠죠? 뭐 안 되면 보고 뭐야 턱턱턱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져야 사실은 쌤이 이제 예전에 이거 교육시험 문제긴 한데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AN이 2N 플러스 1이 안 나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이렇게 나왔나?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몰라? 이걸 준 거야 이렇게 다 곱해놓고 그게 얘래. 준 거야. 그러면 보자마자 이제 이런 틀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 뭘 적겠어 밑에다가 A n 마이너스 적는 거죠. n 마이너스 적용하면요 2n 마이너스 1과 2n 플러스 되겠지. 그죠? 어떻게 되겠어? 나는 그렇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왜? 이게 약간 SN의 합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유잖아. 약간 그런 형태야. 이런 거잖아. 그런 변형들을 잘하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N은 이렇게 다루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뽑아내면 AN이 나오긴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N은 2 이상이. 이런 짓을 하면 항상 2 이상은 잡아야 돼. A1 따로 관리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체크해보고 연동이 되면 쓰고 안 되면 따로 관리해야지. 알겠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잘 따져라. 알겠죠? 시금에 집어넣고 풀이하는 거 잘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무한급수 성질 파트로 가보시죠. 여기 질문이 그 71번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질은 뭐 요즘에 성질에서 좀 집중만 시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가벼운 문제들밖에 없긴 합니다. 잘 풀어주시고 넘어가서 83번으로 가면 됩니까 이제? 가시죠. 요즘에 화두 좀 하시다. 알겠습니까? 무한급수에서 이제 새로운 형식의 빡센 문제 알겠죠? 이 무한 등비급수가 제일 잘 나오는 소재인 것 같아요. 알겠죠? 거기에 이제 공비를 곱하다 보면 특히 절대값 적기가 넣는 이유가 부호의 변화에 따라서 막 이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기준 분리해서 잡아낼 수 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낼 수 있는 문제가 어차피 무한급수로 방향을 잡으면 어차피 부호문수 아니면 뭐 등비수열이야.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소재들로 건드리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숙제로 풀어도 문제 중에 하나 또 보면은 뭐 n 플러스 1인가 해가지고 그 부호문수는 좀 지저분한 문제를 또 만든 게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분류를 세게 넣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쌤이 얘기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 하나 있던데 52번 요것도 평가 29번이었죠.
얘네들이 지금 29번 파트에 무한급수 쪽에 좀 복잡한 어떤 성질 및 연산을 좀 쪼갤 만한 것들을 넣고 싶은데 부분분수 패턴은 이 정도가 다야 사실 뭐 되게 어렵게 짤 게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어디다 실냐면 지금 보니까 계속 이제 등비 수열 쪽에 그러니까 수열적 해석을 많이 넣는 거죠. 83번처럼 알겠죠? 그래서 무한급 쪽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항상 배치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세 개 중에 한 놈이 이제 이쪽 영역일 것이니까 알겠죠? 이쪽은 정리 잘하고 수열적인 좀 이 감성이 좀 좋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83번부터 보시죠. 자, 수열 A는 등비수열인데요. 등비수열입니다. 자, 이미 번호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쌤도 이걸 쓴다는 건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야, 좀 깔끔하게 우리가 적어 나가보자. 이런 개념이고요. 자, 수열 BN이 다음과 같다. BN이 있으면 BN이 마이너스 1과 AN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AN이 마이너스 잡아갖고 AN이 이거보다 마이너스로 클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크면 이제 일단 AN이 유지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마이너스를 다 박아버려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죠? 일단 알겠습니다. 수열의 어떤 성질이 빨리 인식이 돼야 돼.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풀면 이제 뒷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딱 이게 머릿속에 담아버려야 돼. AN이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면 BN은 그냥 다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되고 마이너스보다 크면 그죠? 얘가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어쨌든 따라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가부터 보시죠. 가를 보시면요. B1 아예 쓸게요. 홀수들만 다 더하면 수렴을 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죠? 이미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등비수열이고 무한급수 파트니까 공비의 크기 범위가 뭐 근데 뭐 이거는 예상을 해도 당연히 마이너스 1과의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봐봐. 만약에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일단은 홀수 번호를 자르든 짝수 번호를 자르든 어쨌든 수렴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나중에는 얘를 따라간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를 따라가는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큰 범위로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얘를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계속 무한대로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할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를 잡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결국 이제 AN이 뭐든 간에 뭐가 잡혀 있으면 마이너스를 곱하다 보면 숫자는 마이너스를 작은 걸 곱하다 보면 숫자가 커질 건데 그러면 이제 계속 얘를 남길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뭐 10,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30, 뭐 막 넘어가 버리면 결국 얘가 BN을 깔다 보면은 마이너스 계속 튀어나오는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는 좀 가볍게 예측을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어쨌든 R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끼면서 그죠? 얘가 계속 튀어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 거냐면은 AN이 지금 마이너스 큰 거니까 숫자가 어느 순간 1보다 작아지는 포인트가 생길 것이고 계속 작은 그 안에 놀고 있겠죠. 그럼 얘가 계속 작아지는 게 가다 보니까 B에는 A를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공비가 작은 상태가 되니까 얘의 합이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정도를 얼추 예측할 수 있고요. 지금 식을 치고 들어갈 만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밑에 거랑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알겠죠? 밑에 거 봤더니 짝수 번째를 더하면 얘를 더하면 그죠? 얘는 8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 여기에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꼼꼼하게 해석하면 B1을 무한급수를 아예 싹 다 더해버리면 얘는 5가 된다는 소리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냥 다 더해버리면 짝수 번째 합과 홀수 번째가 줬으니까 그냥 다 더하면 5가 나오겠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여기 지표가 하나 있어요. B3이 마이너스 1대 이것부터 이제 시작하라고 준 거야. 알겠죠? 여기서 뭔가 막 스토리를 까면은 너무 막 퍼지기 때문에 알겠죠?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B3이 마이너스 1일 때 AN의 결과를 네가 다 찾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B3이 마이너스 1이야. 자, B는 잠깐만 세팅해 봅시다. B3이 마이너스 1입니다. B1이 있고 B2가 있고 B3. 얘는 확실히 수요적인 그 해석이 좀 많이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B4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건데 그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이너스 1 첫 번째 케이스는 AN 자체가 마이너스 1 이하여서 얘가 나왔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첫 번째 A3가 마이너스 1 이하여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긴 하겠죠. 일단 그렇죠? 이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튀어나왔겠지 일단. 이해되겠죠? 그런 다음에 잠깐만요. A3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더하면 잠시만요. 제 머릿속에 잠깐만 꼬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마이너스 B1이 아래 범위가 넘어오겠죠. 생각이 반영됐습니다. 잠시만요. B1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가 잠시만요.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살짝 꼬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가볼게요. A3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일단은 봐봐요. 얘가 있으면 여기 뒤에 값은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은 마이너스보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얘로 일단 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R이 지금 1보다 작은 상태로 잡아놓긴 했으니 얘가 봐봐 이 앞에 숫자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B2와 B1을 예측할 때 B2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해했습니까? 아 근데 여기서 하나가 결정돼야 될 게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보긴 해야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공비의 크기는 위에 있는 이런 뭐 수렴하는 조건을 통해서 1보 작은 걸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B3가 얘인 상태에서 이 뒤로 넘어가는 거는 예측이 바로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보다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서 공비가 1보 작은 걸 곱했을 때 바로 얘를 위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앞쪽부터 잡아나가야 되겠죠. 이쪽에 나올 수 있는 거는 A3가 마이너스를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크기가 어쨌든 뭐 크기가 1보다 큰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거기에다가 무슨 말이냐면 A3는 얘는 1보다 클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A2와 일단 절대로 얘기할게요. A1 같은 경우는 다 1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그죠? 왜? 공비가 1보 작은 걸 곱해서 뒤로 간 거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공비가 만약에 양수인 상태라면 알겠죠? 그럼 얘가 음수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3가 음수인 거니까 공비가 양수라면 얘가 다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럼 공비가 만약에 양수라면 여기 있는 게 싹 다 음수가 될 거고 그치? 따져봄직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따져내냐면 A3가 마이너스 작은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앞쪽으로 갔을 때 앞에 두 개는 크기가 1보다 큰 건 확실해. 알겠죠? 근데 부호에 따라서 위를 따라가는지 아래를 따라가는지가 좀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양수가 튀어나오면 밑에 이제 A는 살아있을 것이고 음수로 계속 가버리면 계속 마이너스에 바뀔 거니까. 알겠죠? 그거를 정리하려면 여기에 이 안에 있는 게 첫 번째 공비부터 일단 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비가 만약에 양수라 가정을 하면 알겠죠? 양수라 가정하면 A3가 음수일 거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음수인 가정이니까 그러면 이 BN을 정리할 때 얘가 다 음수이면서 이쪽은 크기도 클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받고 들어가겠죠 일단. 상황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 B3부터는 사실 뭐 가늠이 안 되긴 하는 거죠. 얘가 음수긴 한데.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태의 세팅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이미 마이너스 1 3개가 나와버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모르는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와버리면 D3 그쵸? 넘어가는 포인트를 잡을 때 잠시만요. 그럼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 8 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B3, B4, B5가 되는데 B3이 B4구나. 4, 5가 될 것이고 잠시만요. 뭐지? 아하. B4부터 이게 다 음수. A 나오면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봐봐. 이 모순을 쌤이 얘기할 게 건덕지가 없어서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로 얘기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이게 여기 숫자들이 얘네들이 이제 어딘가 마이너스 1을 몇 개 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봐봐. 마이너스 1을 몇 개 깔 것이고 여기 어딘가 봐봐. 얘까지는 마이너스 1이 확실하고요. 얘부터는 사실 모르는 건데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A4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뭐 한 번 더 가고 여기서부터 A5로 바뀐다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알겠죠? 이것들이 다 음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전체 합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전체 합이 5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근거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럼 오케이 알았어. R이 일단은 양수인 건 말이 안 돼 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두 번째 R이 음수라는 건데 R이 음수라면 이렇게 되겠죠. R이 만약 음수라면 0보다 작을 것이고 마이너스보다 크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봐봐. 다시 Bn을 예측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로 잡혔고 이 A3이 마이너스를 이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비가 음수였다는 것은 여기서 그 R을 곱한 게 얘인 거니까 그렇죠? R을 곱했다라는 건 여기 양수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 A2가 박혀 있을 것이고 얘가 양수고 R을 곱해서 음수가 됐는데 그게 아직 마이너스 작으니까 마이너스 박혔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고 여기 앞에는 음수일 텐데 그 음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크기 자체는 어쨌든 똑같이 A1과 A2가 이 A1과 A2는 어쨌든 둘 다 1보다 큰 환경일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쪽은 어차피 크기는 1보다 큰데 공비가 음수였다면 여기에 A3가 음수니까 그 앞은 양수고 그 앞은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를 확정 A2 마이너스를 여기서 또 따져보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있는 확률이 큰 거지 일단 현재. 알겠습니까? 상황이 되겠나요? 여기가 뭔지 알겠어? 그러면 요까지는 확정적인 상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B4부터 여기서 언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언제 AN으로 바뀌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해겠어요? 이게 R이 1보 작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한 칸만 가고 여기서부터 AN이 출현할 수도 있고 두 칸에서 출현할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놓여있는 상태인 건데 그때 이제 여기를 출발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요 상태에서 전체 합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A2 마이너스 1에 얘는 분명히 뭐겠어요? 양수일 거니까 A4가 확실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얘는 지금 또 모르는 거고 얘는 A6가 확실한 거. 그렇게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명확한 건 짝수 번째는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일단.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식부터 먼저 따져보면 A2, A4, A6 짝수부터 합을 구해서 얘가 8인 건 해볼 수 있을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따져보면 얘가 AR인 거고 공비는 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쪽의 합은 아마 1-R 제곱분의 AR이 저기 있는 8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일단 하나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홀수 번째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홀수 번째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봐봐. 나중에 AN으로 바뀌더라도 어차피 계속 음수일 거 아니야. 이해겠어요? 이 홀수 번째 다 음수가 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요 홀수 번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얘가 B1이 마이너스 1이고 B3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를 두 번을 깎단 말이죠. 남은 여기 뒤에 있는 거 어차피 마이너스 1 아니면 AN에서 나온 마이너스 1가 될 건데. 그쵸? 오케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남아있는 값이 마이너스 1 아니면 AN의 합일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세 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쵸?
불가능한 상태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홀수 번째가 하나, 두 개 나와버리면 여기부터는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부터는 A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왜 그러냐면 봐봐. 홀수 번째만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두 개가 이거는 확정이 됐는데 이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 홀수 번째 합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B5 여기서부터 2까지 합이 이제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얘 둘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다섯 번째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가 이미 마이너스 1이면 남은 게 나올 수 있는 음수밖에 없는데 0이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A5가 만들어진 상황이겠죠. 알겠습니까? 즉 이 말은 A5는 뭐 굳이 식으로 적어드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환경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작은 범위에서 넘어온 거지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홀수 번째 합을 내가 다 구해보면 이건 짝수 번째 합이니까 홀수 번째 합을 구해보면 홀수 합을 구해보면 얘 둘은 떼고 여기가 A5부터 이제 A7, A9 이렇게 홀수들의 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결과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죠. 상황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A5부터 홀수 번째 합을 다 더하면 공비는 똑같이 R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죠?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다섯 번째 합은 AR의 A제곱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얘가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 둘을 연립을 해보시면 해볼게요. 여기 자리에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R에다가 R 3승 곱한 거니까 집어넣어 버리면 8 곱하기 R 3승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R 3승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R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R이 잡히고 그런 상태의 R을 구했으면 뭐 A 같은 경우는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1 마이너스 4분의 1에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돼서 이거 8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분모문제 4를 곱해버리면요 마이너스 4 곱하면 어떻게 되냐 4 빼기 1 3분의 2A가 8이다. A는 약분하고요 마이너스 10이다 되겠네요. 되겠어요? 오케이? 초항이 음수, 공비도 음수인 상태에 A는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A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얘는 초반에 여기 따지는 것 자체가 수열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세팅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답은 뭐 요거 가지고 절대값 넣으면 뭐 답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더 따져봐야 될 게 두 번째 라인 남아있긴 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라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치고 들어온 거에 답이 잡혀버리긴 했어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만 내용 정리하면 중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포인트를 그 생각이 안 나서 생각 못 해가지고 중간에 버퍼링이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 봐봐. 그 B1, B2, B3가 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얘를 따지는 입장에서 알겠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인 걸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파악한 건 이 마이너스 1이 얘로 나왔냐 얘로 나왔냐인데 잠깐만 두 번째 얘로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AN이 이 범위에 있다면 그럼 얘가 A3라는 건데 A3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하네요. 위에서밖에 안 나오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1번이 아니라 어차피 이 상황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B3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밑에서 나올 수가 없네요. 왜냐면 AN이 이미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에서만 AN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쪽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A3는 얘라는 건 확정인 거고요. 번호가 아니라 확정인 상태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걸 박아놓고 이제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면 A3, B3가 마이너스 1인 걸 박아놓고 이걸 통해서 A3가 마이너스 2하인 거는 잡아놓은 단계에서 그죠? 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비가 1보다 작은 놈일 것이니 그러면 이 공비가 앞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쨌든 숫자는 커질 거기 때문에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게 요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 앞에 걸 먼저 따져보기 위해서 공비가 지금 이 범위를 봤는데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니까 양수인 경우를 따져봤더니 양수인 경우는 계속 A3랑 A2, A1이 마이너스 작기 때문에 BN이 다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이걸로 여기를 두들겨 봤더니 말이 안 돼. 이런 결과 얻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 얘가 음수라면 이제 짝수 번째는 양수인 게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BN이 AN을 따라가는 게 확정. 알겠죠? 홀수 번째는 얘보다 앞쪽은 마이너스 1이고 뒤쪽은 사실 모르겠는데
이 5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말이 안 돼버리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5번째부터는 A5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한 거죠.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호수분 다 더했더니 결과가 나왔대. 연립할 때 답이 나왔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수열에 있는 그런 따지는 어떤 그 앞뒤에 어떤 그 문맥들을 수열적 감성을 따지는 그런 유의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한 계산 유의 문제는 아니고 수열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뭐 요 AN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체크해 보시고요. 요즘 요런 식의 이 좀 복잡한 연산 뭐 논리 이런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걸로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우리 교재가 끝난 후에는 쌤 다른 사설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로 또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85번도 빨리 풀고 잡으실게요. 85번 같은 결이니까 이걸 또 쉬었다 하면 또 퍼지기 때문에 알겠죠? 후딱 네, 정리해보죠. 얘는 확실히 얘랑은 결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알겠죠? 얘는 지금 확실히 수열적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렇게 나열하면서 앞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파트의 문제였다면 8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연산만 빡센 문제로 느껴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요즘에 잘 내는 편의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얘는 확실히 수열적인 그 논리 문제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85번을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 AN이 또 가고 있습니다. 등비수열 AN이 또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거는 뭐 손을 혹시라도 어디부터 할지 몰랐던 친구는 잘 보세요. 얘도 이제 시그마 계산에서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이런 게 잘 보일 겁니다. 얘랑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마이너스 AN이 3분의 2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쌤이 이 식을 보고 제일 먼저 한 행위는요. 얘한테 제일 뺐습니다. 알겠죠? 아무래도 절대값을 다룬 것보다는 그냥 AN 다루는 게 편할 거기 때문에 시그마 여기에서 시그마 여기 빼도 되죠. 그죠? 시그마끼리의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버리면 뭐가 남냐면 2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아무래도 절대값보다는 AN을 다루는 게 낫겠죠. 그죠? 얘 빼기 이하면 절대값 날라가고 2배 남을 거니까. 얘가 3분의 20이다. 나오죠. 그죠? 이 약분하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3분의 10이다. 요게 되게 큰 힌트인 거죠, 사실은. 그죠?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여기서 바로 아시니까 공비가 당연히 뭐 이 범위겠지만 이 범위이면서 그죠? 1-R분의 A가 3분의 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밑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할 때가 아니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밑에는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다시 이제 여기서 식을 또 더 뽑아가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식을 더 뽑아가려면 얘는 뭐 요걸로 잡아놓고 이제 힌트 하나. 우리가 위에서 힌트 하나를 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힌트를 잡을 때 왼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른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예를 들면 쌤 이번에는 더하면 안 됩니까? 뭐 그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더해서 푸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얘를 치고 간다면 둘 중에 어딜 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 또한 상관없을 것 같네요. 쌤은 나는 이쪽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한 번 있었는데 상관이 없을 게 여기도 만약에 AN이 그 공비가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마다 0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혹시 이거 손댄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갔어요? 힌트를? 얘를 바로 치고 들어갔어. 너 어떻게 했어? 한 번 더, 한 번 빼고. 한 번 더 뺀 게 뭐야? 한 번은 더, 한 번은 빼고. 아, 더하고 빼고 썼어. 더한 거 썼고요. 연세 손 댔어. 이거 안 됐어. 우진이는 뭐 어떻게 했거든? 아예 못 갔어. 알겠습니다. 일단 태용이가 이렇게 했대요. 봐봐. 뺀 거를 한번 써먹었고 더한 걸 써먹어 정리했답니다. 알겠죠? 그럼 쌤이 그냥 일부러 넌 답까지 나왔으니까 쌤은 그냥 얘를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경험상. 알겠죠? 너도 새로운 접근도 한번 보고 그냥. 알겠죠? 상관없어. 지금 이게 어차피 힌트 한 개 뽑아내면 되잖아. 그러면 얘를 치고 갈지 얘를 치고 갈지도 가능한 한 그림이긴 해. 모양 자체가. 알겠죠? 뭐 치고 갈 수 있어. 근데 더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절대값만 딱 있으니까. 절대값을 딱 정리해보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더해버리면 또 깔끔한 시간 나오니까. 알겠죠? 자, 더하는 걸로 잘 풀었고. 알겠죠? 쌤은 요걸로 가볼게요. 요것도 적어갈 수 있으니까. 요걸로 갈 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AN은 우리가 이제 AN을 뭐 A 곱하기 R에 N-1나 가정한다면 그쵸? 이걸로 치고 가려면 이제 그 초항이랑 공비의 부호가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초항이랑 공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초항의 지금 양수냐 음수가 중요하단 말이지. 알겠죠? 초항이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초항이 만약에 양수라면 공비는 일단 음수여야 돼. 그래 이런 답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초항이 음수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네. 초항이 음수라면 잠깐 초항이 음수라면 공비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 양수면 얘가 계속 음수니까 계속 더해지긴 하겠네요. 그죠? 요거는 가능해. 봐봐. 초항이 음수라면 공비가 이게 봐봐. 초항이 양수라면 공비가 양수인 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다 0이니까. 그죠? 계속 양수니까 필요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초항이 음수라면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긴 한데요. 뭐 답이 아닐 필이긴 한데 알겠죠? 왜냐면 음수면 계속 마이너스니까 두 배 합이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이랬습니까? 근데 이러면 항상 마이너스라서 요걸로 털자. 말이 안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얘는 탈락. 저기가 구해보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합이 3분의 10이잖아. 그쵸? 다음 수일 없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얘는 빼버리고 초항이 음수라면 공비는 음수. 요거만 따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얘는 뿔마가 왔다 갔다 하는 놈인 거 확실합니다. 알겠죠? 초항이 양수일 땐지 음수일 땐지 모르겠지만.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두 개로 분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구해놓은 게 하나 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지금 얘가 부호가 걸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플러스로 출발했냐 마이너스 출발했냐. 알겠죠? 상황을 보니까 이게 뿔마는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야. 나머지 다 모습이 나와버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라인 한번 여기 라인 한번 엮으면 뭐 AR이 잡히겠죠. 자 예로 가볼게요. 초항이 양수고 R이 음수인 경우는요. 이게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그럼 0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음수니까 마이너스 A2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 이 자식이 적어볼게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A2 뭐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2A4 마이너스 2A6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20 여기 되겠습니까? 그쵸? 초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면 이런 모양을 띠겠죠. 그죠? 제가 됐어요. 마이너스 약분해버리면 A2부터 A4, A6 쭉 더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를 쓰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초항이 음수고 공비도 음수인 상태면요. 첫 번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1이 두 개 나오겠죠. 마이너스 2A1 그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1 얘는 홀수의 합이 되겠네. 그죠? 두 번째 양수니까 0 될 것이고 그죠? 세 번째 음수니까 마이너스 2A3 되겠지. 마이너스 2A3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A5 이렇게 하겠죠. 얘가 3분의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 또한 정리하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얘가 여기서 답이 나온다면 공비는 R제곱 그쵸? 요건 일반식이니까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AR 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얘랑 연립하면 AR 나오겠죠. 보면 체크하시고 맞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저게 혹시 답이 아니라면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얘도 공비가 R제곱일 것이고 총 A니까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쪽에서 답이 나오거나 이쪽에서 답이 나오겠죠. 뭐 바로 좀 찍어낼 만한 범위를 좀 체크해 보면요. 얘는 어떻게 양수일 것이고요. 이 AR이 음수 가능한 얘기고요. 양수일 것이 가능한 얘기네요. 구해봐야 알겠네, 알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해서 AR 구해보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얘를 연립해서 AR 구해보시면 답이 한 군데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A인을 치고 가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A인을 구하면은 이거 뭐 나오더라? 혹시 너 있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네 맞아. 그렇지. 요거 나오고 A가 5 나오냐? AQ. 요게 나오거든? 알겠죠? 요거는 봐봐 여러분 이 풀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 해석만 정확히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면 한쪽은 뭐 안 나오는 게 될 테고 한쪽은 나오는 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AR 잡히는데 요 뒤에 얘기도 조금만 더 들어서 하게. 요게 그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 얘기도 좀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AL이 잡히면 이제 AL은 어쨌든 잡았어.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n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럼 아마 답이 여기서 나오나 보네요. 여기서. 알겠습니까? 여기도 모습이 나오겠지. 연립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지울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리 무한으로 할 때. 이게 확실히 수열을 다루는 좀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한 게 K1부터 2n까지 마이너스 1의 2분의 KK 플러스 1승이 있고요. 이미 여기서 수열에서 이런 걸 좀 대입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건 주기성입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1이 몇 제곱이 있는 건 다 주기성이에요. 알겠죠? 이거 주기성일 텐데 그 옆에 이제 곱하기 A의 n 플러스 K라는 게 들어있어. 알겠죠? 그럼 얘는 주기성인데 이렇게 2차식을 넣어버리면 주기성이 이렇게 한 개씩 가지 않을 거니까 요건 대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얘 또한 무한 등비급수인데 짝수 번째까지 합을 가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럼 먼저 해보는 게 이 식의 결과가 700분의 1보다 클 m 값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니까 자 쌤이 좀 체크해보면 봐봐요. 쌤이 제일 먼저 한 건 얘입니다. 얘가 분명 주기성을 띌 거기 때문에 그 주기성이 뭔지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에 K에 1을 넣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오케이? K에 2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쌤이 여기 대입하다가 나도 헷갈려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놈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1부터 K까지 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걸 깔아놓으면 더 주기는 쉽게 잡혀. 뭐 7까지 할까요? 이렇게 얘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죠? K가 1일 때 두 개 합이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K가 3까지 하면 홀수가 하면 이 짝수잖아 그 다음 짝수잖아 뿔뿔 뿔뿔 이게 홀짝 붙기 때문에 홀 붙을 때 바뀔 것이고 짝 붙을 때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결론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뭐 주기로 얘기하면 4개짜리가 될 것이고 알겠죠? 어쨌든 둘둘로 반복이 되는 거지. 상관있어요? 그러면 결국 봐봐. 이걸 여기에 적용을 하면 얘가 짝수 번째까지 준 이유가 있는 거죠. 얘를 적용을 해보면 이런 뜻인 거야. 여기다가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 여기 1, 2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AM 플러스 3 혹시나 복잡하죠? 플러스 AM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M 플러스 5 마이너스 AM 플러스 6 이렇게 가는 이것 또한 등비수열이죠. 그죠? 자 이걸 풀 때는 봐봐 이게 나요.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그럼 봐 요게 AN이 일단 등비수열이니까 얘한테 R 제곱을 그냥 곱한 게 아니라 여기한테 혹은 여기한테 마이너스 R 제곱을 곱하면 얘가 되겠죠. 상관있습니까? 왜냐면 마이너스인 것들이 둘 다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인 것들 둘 다 마이너스 바뀌니까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인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초항은 얘. 이해되겠어? 정리하면 상 더럽죠. 정리하면 자 어쨌든 얘는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왜? 딱 두 개씩 엮으라고 여기 2n을 준 거야. 2n까지 딱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가 2n 안 주고 n을 줘버리면 이게 교대급수가 돼버립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2n을 잡아준 거야. 그래야 얘가 탁탁 이렇게 깔끔하게 끊긴다는 걸 잡아준 거죠. 그렇게 무한이 가면 무한 등비급수니까 마무리할게요. 1 마이너스 R 공비분해.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초항이 얘죠.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요 식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가 돼서요. 우리 일반항 알죠? 마이너스 묶어서 AM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요. 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 역시 좀 더럽다.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1승입니다. 그죠? 5 밖으로 빼고요. 그러면 5가 나오고 중괄 하나 하고요. 됐습니까? 요거 잘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의 2분의 1의 M승 더하기 마이너스 한 개 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 요거 A 빼기 2분의 1이니까 합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m승. 됐어요? 요거 쌤이 식정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1승을 앞으로 빼서 그럼 뒤에 게 똑같으니까 합치면 이렇게 된다 소리죠. 앞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제 요 산수를 적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다 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r 제곱이 지금 4분의 1이니까 r이 마이너스 1이잖아. 1 더하기 4분의 1분의 그죠? 요거 정리한 게 요거였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자식을 저기 탁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넣고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마무리 정리하면 얘가 4분의 5예요. 그러면 5 약분되고 요게 4분의 5니까 5 약분되고 분모분 4 곱하면 2가 하나 붙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계산만 한 거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입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2는 약분에다 치면 결국 깔끔하게 쓰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날라갔어요. m 마이너스 1승인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m승은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약분하나 가능하거든요. 마이너스니까 알겠습니까? 떼지 않은 거죠 그냥.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요거도 써도 돼. 헷갈리면 이거 쓰면 봐봐요. 마무리 마이너스 헷갈릴까 안 넣었어. 2분의 m 마이너스 2분의 m이 700분의 1보다 크게 되는 m 값을 찾아라 이 말인 거죠. 마이너스 2를 뭐 나눠주면 이거 뭐 내놨으니까 나눠주면 여기가 1400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뭐 푼데 어렵게 해서 마이너스 하나 붙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되겠어요? 됐나요? 마이너스 약분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에 2 곱한 거 아니냐?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 더 헷갈릴 것 같다. 마이너스 빼기 애매하니까 확실히 마이너스를 넣는 게 나아. 확실히.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음수가 다 잡히니까 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또 헷갈릴 것 같긴 한데요. 뭐 풀어버리면 이렇게 할게요. 얘가 분의 1 마이너스 2 m승 크다 마이너스 1400분의 1 이렇게 해놨나? 그러네요. 그랬군요. 그거 봐요.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산수를 이렇게 합시다.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대입이 헷갈릴 것 같아요. 뭐냐면 봐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m승 지금 결론이 이거거든요. 700분의 1보다 큰 m 값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둘 다 마이너스라서 이거 밑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넣어버리면 그 뭐라 얘기해야 돼?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설명 짜증나네요. 마이너스 2 m승이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약분하자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이렇게 분의 2 크다 7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결론은 얘를 만족하는 m 값을 찾아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요 분수가 얘보다 크려면 일단 얘는 음수면 안 돼. 음수 닦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의 m 마이너스 1승이 700보다 작아야죠, 분모가. 알겠습니까? 그럼 얘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m은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여야 됩니다. 알겠죠? 뭔 얘기냐면 봐봐. m이 만약에 뭐 가능해? 1 가능하죠. 1이면 1이니까 얘보다 크죠. 2는 안 되고 음수 나오니까 3 가능합니다. 3 넣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게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5 가능하고 7 가능하고 9까지 됩니까? 9까지 되나 봅니다, 알겠죠? 11 넣으면 뭐 넘어가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다, 알겠죠? 자, 지금 이렇게 긴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다시 푸는 공부가 당연히 필요한데, 알겠죠? 혼자 깔끔하게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다 풀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평가 문제들은요, 큰 스토리 분석을 한번 해야 돼, 알겠죠?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판단을 잘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큰 스토리를 좀 잡는 복습을 한번 하셔야겠죠. 본인이 풀고 그걸 한번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봐봐. 얘는 포인트가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얘 둘을 다루는 게 필요한 거죠. 공비가 어쨌든 이게 등비수를 줬으니까 이 공비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 얘네도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쌤은 일부러 어쨌든 얘만 치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치고 왔는데 제일 좋은 풀이 나오면 태용이 했던 이제 더하고 빼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더해버리면 다 절대값보다 남아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뺐더니 얘는 뭐 너무 쉽게 보이는 거고 더했을 때도 절대값이 남았는데 그럼 절대값에 대한 무한급수를 풀 때도 이제 이게 공비가 뭐 크냐 작냐 A가 크냐 작냐 이거를 좀 분류해서 정리를 하면 답은 뭐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A 나온 다음에는 여기는 그냥 단순 연산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가 긴 연산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풀이 라인은 이런 그 복잡한 식의 풀이 라인 복습할 때는 뭐냐 세임 풀이나 이런 풀이 라인들을 체크해서 보면서 풀지 말고 혼자 그냥 쭉 진행을 해봐야 돼. 알겠죠? 보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서 꼭 답을 구해봐야 됩니다. 지금 잠깐 끊었다가 이제 미분 쪽으로 갑시다. 여기 뒤에 있는 무한등비급수 도형은 일단 수업 때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냅뒀다가 혹시나 몰라 최근에 기출만에 몇 개 보는 것 뿐이니까 알겠죠? 뭐 개별로 풀어서 질문하고 싶은 질문 하셔도 되고 지금 그쪽은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스킵해 두시고 그 뒤에 있는 이 삼각함수 여러 가지 함수 극한 쪽을 나중에 숙제 드릴게요. 알겠죠? 자, 쳤다 갑시다. 힘들죠? 풀이 호흡이 길어서. 이제 갑시다. 미분하러 갑시다. 일단 아웃도시도 되고 자, 미분 쪽 문제 좀 보시죠. 네. 이런 건 연습 많이 해라. 알겠죠? 이번에 이런 식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분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제일 뒤에 달았던 두 개의 문제가 이제 또 이런 스토리가 긴 음함수 미분의 응용 패턴의 문제인데 걔 또한 얘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됐습니다. 나오지는 좀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가 꽤 됐던 그런 문제가 뭐 지금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해 보죠. 이번이 이제 음함수 미분법 파트였었죠? 잠깐만요. 아니구나. 여기구나. 저번에 미분 관수까지 했고 접선이면 78페이지죠? 78페이지 그렇죠? 보시죠. 여기 풀어왔어요. 연습 풀었어요. 되게 조금밖에 못했네요. 네, 여기 풀은 거 보니까 235번 네, 접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보시죠. 얘는 그냥 시킨 대로 가면 되는데 가볼게요. 접선 쪽의 문제가 이제 연산만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계속 이제 미적분이 연산 쪽이 강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라 알겠죠? 여러분 복잡한 연산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235번입니다. 연산가 235 연소도 235 235 볼게요. A가 3보다 큰 범위에서 뭐 어쨌든 얘가 지금 상황이 X축이 있고 지수함수 두 개를 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얘가 지금 Y는 3의 X승 그리고 요 P의 교점에 X좌표가 K인 P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얘가 이제 뭐 K, 3의 K승 뭐 이렇게 쓰면 낫지 않을까요? 그죠? 교점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3의 K승이 A의 K-1승 같다. 이 정도의 힌트 하나 잡아놓으시고 어쨌든 교점이니까 연립하기 좀 그렇고 힌트만 챙겨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그냥 쭉 진행하면 됩니다. Y는 3의 X승의 점피에서 Y는 3의 X승에 접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난 점을 A 구하라는 거죠. 알겠죠? 얘는 미분을 때리시면 Y'X는 Y'은 3X승 Ln 3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얘가 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식이니까 이렇게 뭐 생겼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요점은 A 라고 한 거죠. 알겠죠? 뭐 얘는 문제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면은 그 다음 여기서 그은 접선이 B 그죠? 그리고 얘가 말하는 H가 여기 있죠. H 그래서 결론은 AH 길이와 BH 길이를 구해라 이 말이죠. 선생님 수투풀이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접선 쪽에서는 그냥 연산만 그냥 진행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기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접선과 연결이 그냥 연산 진행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K, 3의 K승에서 그 접선을 구해보면 미분한 게 A니까 A를 구할 접선의 방식 뭐 L, M이나 칠까요? 잠깐 여기 L, M이나 치면 L부터 구하면요 기울기가 K 더블 Y는 3의 K승 Ln K 가로하고 X-K의 3의 K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이 X 절편을 구하면 Y에 0을 넣는 거니까 알겠죠? 0을 넣어버리면 3의 K승 양수 약분해버리면 되고요. 알겠죠? LNK 곱하기 X-K LNK가 아니구나. 뭐 하는 거야? 이상하게 씌웠었네요. 미분하면 여기서 N은 3이죠. N은 3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지금. 네. N은 3이죠. 네. 됐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네. 진행하면
더하기 1 되겠죠. 그쵸? 접선을 세웠고 미분한 거, K는 거 체크 좀 하고. 네. 제정신이 아니야.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러면 넘기면은 마이너스 1은 ln 3 곱하기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ln 3 나눠주면은 ln 3분의 1 마이너스 ln 3분의 1 x, 그쵸? 넘기면 x는 k 마이너스, 자 a 좌표가 k 마이너스 ln 3분의 1이다 한번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콤마 0 콤마 0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요 b 구하죠. b는요 어디였어? y는 a의 x 마이너스 1승이었죠. 그죠? 접선 미분 때리면 y 프라임은 ax 마이너스 1 ln a 진행하라 이 소리야. 마찬가지 요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요, 알겠죠? 구해버리면 y는 k를 넣으면 a의 k 마이너스 1 ln a 가로하고 x 마이너스 k 더하기 3의 k승 으로 세우면 되는데, 얘도 이제 여기에 0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죠? 0을 넣어버리면 이 3의 k승이 얘랑 같으니까, 알겠죠? 모양을 이제 3의 k승 모양보다는 a의 k 마이너스 1승을 보면 약분이 더 되죠. 이렇게 1 남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 ln a 분의 1 되고요. 는 x 마이너스 k가 돼서 똑같은 식이죠. k 마이너스 b라는 좌표가 k 마이너스 ln a 분의 1이다. 나옵니다. 콤마 0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끝나요. 알겠죠? ah 길이는 k에서 뺀 거니까 k 콤마 0에서 빼버리면 ln 3분의 1 이게 ah의 길이고요. 그죠? 얘는 bh 길이는 뭐 k에서 빼버리니까 ln a 분의 1 ln a 분의 1의 2배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모 내리면 2ln 3분의 1이 ln a분의 1 돼서 올리면 9분의 1, 9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a는 9다. 되면 연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선하는 문제는 보통 이런 류가 또 많이 있으니까 수투에서도 알겠죠? 시킨 대로 쭉 진행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되겠습니까? 넘어가서 80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237 한번 체크해보고 237 얘도 지금 형태가 수투에서 많이 나오던 형태를 띄고 있어요. 알겠죠? 237 같은 경우도. 왜냐면 이게 접선의 개수니까 이게 접선 쪽에 여러분 필기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접점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 접선을 구할 때는요. 접점을 스토리를 잠깐 볼게. t, f부터 넣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접점이 안 나와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하겠죠? f't를 잡을 것이고 접선을 세우겠죠? y는 f'tx-t 플러스 ft가 되겠죠. 뭐 수투든 미적분이든 힌트를 줄 거 아니에요. 보통 첫 번째 주는 힌트가 접점이 없을 때는요. 기울기가 얼마다 주죠. m이다 주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한 f't 이거는 이제 t에 대한 식이니까 얘가 이 기울기를 갖다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서 t 값이 나오죠. 혹은 두 번째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는요. 밖의 점이 만약에 p, q다 나와 있으면 얘를 또 대입해가지고 여기서 t 값을 구하죠. 맞습니까? 보통 얘가 말하는 접선의 개수라는 게 이 t 값의 개수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 접선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접선의 개수라는 건 결국 그 우리가 구하는 접선 스토리에서 t 값이 구해지는 개수를 정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수투든 미적이든 똑같은 스토리죠. 개념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여기 문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봐봐. 정수 n에 대해서 a,0에서 밖의 점이죠. 여기에서 y는 x-n 2의 x승의 근은 접선의 개수를 fn이나 하자라는 걸 잡자마자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이게 접선의 개수 문제는 접점을 문제로 잡고 진행을 시키라는 거죠. 그때 이 문제 세팅은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세팅인 거죠. 알겠죠? 진행을 해보면 봐봐. 자, 접점을 t, ft로 잡겠습니다. t를 넣으면 t-m2의 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기울기 구할게. 기울기는 요 미분하면요 1, 2의 t승 플러스 t-m 2의 t승이 될 거니까 합쳐버리면 t-m 플러스 1의 2의 t승이 되겠죠. 그죠? 접선 세우면 y는
t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2의 t승 가로하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마이너스 n에 2의 t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 단계 정리만 더 할게요. y는 t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2의 t승. 그 다음에 봐봐요. 요거를 분배하면, 전개하면 요 앞에만 잘 써볼게. 딴 데다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n 마이너스 1t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랑 더하는 거잖아. t 마이너스 n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더해버리면 잠깐만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잖아. 2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n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t 마이너스 n이 되겠다. 자, 됐습니까? 최고창 마이너스를 아예 묶어버리지 말고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t제곱에 잠깐만요. 가로로 묶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빼버리면 t제곱에 이거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n에 2의 t승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한 단계 정리만 한 거야. 알겠죠? 여기에 t를 곱한 거에다가 얘를 더한 거죠. 더해서 이제 정리 항목이 나겠죠? 요렇게 식을 쓰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 접선 방식 안 했으면 직선은 1차식이니까 이 상태에서 x가 빠졌다. 잠깐만. x 마이너스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얘가 어딜 지나? a, 0을 지나는 거죠. 여기 a 넣어버리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a 넣어버리면 a를 넣으면 여기 써버릴게요. 일단 했습니다. a에 t 마이너스 n 플러스 1 2의 t승 마이너스에 t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t 더하기 n에 2의 t승이 a, 0이니까 0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2의 t승 날라가고요. 지금 얘를 만족하는 t의 개수를 잡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at 마이너스 a n 일단 쓰자. 플러스 a입니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는 0이니까 양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하면 얘를 넘겨놨겠죠? t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n이 있고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자식이 넘어와 버리면 마이너스 at 플러스 an 마이너스 a가 되겠네. 는 0이가 되겠네. 됐습니까?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t제곱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니까 이거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t 네. 마이너스 플러스 1 n 마이너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라고? 넘기는 거 아니고 그거 통째로 그치? 그치 요식 통째 넘기는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 오케이 잠깐만 있어봐. 땡큐 얘가 그치 넘어가면 여기서 있구나. 얘가 넘어가면 얘 더하기 n 오케이 마이너스 at 플러스 an 마이너스 a 되겠네. 그쵸? 오케이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요 a를 중간에 넣어버리면 여기 마이너스겠다. 땡큐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다시 정리할게요. t제곱 얘랑 더하면 n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t 이거 맞죠? 플러스 an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면 안 되겠네요. 이건 0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이게 fn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얘의 뭘 정리해야 돼? 판별식 정리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식이니까 판별식 정리하면 d는 바로 가볼게요. d는 n-a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n 마이너스 a 더하기 n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나 잠깐만요. a 마이너스 이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야 4 1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점수는 없겠죠? 일단은 체크해봅시다. 일단은 뭐 기호부터 가볼게요. A가 만약 0이라면 A의 답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체크가 안 되니까 이게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정리하면 식 길어지니까 이거 안 나와. T제곱 플러스 쌤 뭐 정경 없죠? 일단 체크해볼게요. 이거 기호부터 체크해보다 보면 파악이 되죠. A가 0이면 F4는 1이다. 오케이. A가 0이면 0 넣어버리면 n-2의 제곱 마이너스 4n 되겠네. 0인 그쵸? 맞습니까? 얘는 뭐 정리하면 F4는 1이다. 요게 이제 판별식인데 n에 4를 넣어보면 4 넣으면은 4 빼기 16 음수 나오네요. 실근에 같지 않겠네요. 그죠? 기분 틀린 게 나오네. 아니 지금 식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 오마이갓. 잠시만요. 상무사 이 연산 상태가 안 좋네요. A 콤마요.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T 스. T 마이너스 N 플러스 T 스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플러스 T. 이거 잘못했네 내가.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시간 수정 조금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잠시만요. 여기 상수 있으면 잘못한 것 같아요. 봐봐. 뭐 똑같은 얘기인데 풀이는 같습니다. 식이 좀 미스한 것 같은데 봐봐. 요게 접선이고요. 이거 정리하면 여기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 정리하면 잠깐만요. 자, 얘 곱하기 얘는 x가 잡혔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를 곱해버리면 여기 식이 일단 이렇게 쓸게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곱해버리면 플러스 n 마이너스 1t가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그죠? 그 마이너스 t를 여기 딱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하면 얘를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이제 n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 t 마이너스 합쳐지니까 플러스 t 마이너스 n이 합쳐져서 이렇게 있고 이제 2의 t승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t랑 t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쌤이 아까 합쳐지는 걸로 정리하다 보니까 식이 꼬여버린 거죠. 그러면은 정리한 식이 y는 t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2의 t승 x 마이너스 그냥 쓸게 t 제곱 플러스 nt 마이너스를 빼면 안 되구나. 잠깐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nt 마이너스 n입니다. 여기 깔끔한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nt 플러스 n 이의 t승이 되는 거죠. 이게 직선. 이해됐어요? 오케이? a 콤마를 넣어버리면 여기가 a 곱하기 a 콤마 0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t승 약분해주고 다시 정리하면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t 제곱 천천히 하지. 그 다음에 플러스 nt 잠깐 플러스 nt랑 at 그죠? 플러스 nt와 at 그러면은 n 플러스 a의 t n 부터 쓰자. 됐어요? 그리고 상수함들이 마이너스 an 더하기 a에 마이너스 n이겠습니다. 는 0이 되겠네. 그죠?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수함들이 마이너스 an 플러스 a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양편 마이너스 곱하면 t제곱.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가봅시다. t 플러스 an 마이너스 a 플러스 n은 0이 되겠네. 그죠? 똑같아요. 판별식 정리할게요. 판별식은 n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n 더하기 4a 마이너스 4n 얘의 부호가 따지는 거죠. 알겠죠? 요거는 뭐 전개가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얘를 뭐 정리해보면 n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n이니까 마이너스 4an이면 요거도 합쳐버리면 n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모양이 이쁘네.
마이너스 4로 묶으면 n-a가 되겠네. 되겠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n-a에 n-a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오케이? 예, 사수학식 복잡합니다. 자, 판별식이 깔끔하게 나온 상태면 다행히 알겠죠? 여기까지 잘 실수 없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하기 편하죠. A가 0이면 A가 0이고 F4라는 거는 기억에 지우면 이거죠. A가 0이고 N이 4면 그죠? 근이 1개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실후 개수니까. 그러면은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0 놓고 4 넣어버리면 4는 됐고 4 곱하기 0 놓고 4 버리면 0이 되겠네. 판별식 0이니까 실현이 1개 맞네요. 기억은 참입니다.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뭐 이 문제 풀이 라인은 그냥 접선의 개수는 그죠? 접점을 잡아서 진행을 시킨 후 t값의 개수를 정리하는 거다라는 건데 밑에서 푸는 게 중요하겠다. 니은 fn이 1인 정수의 개수가 fn이 1인 정수의 개수가 1개인 정수의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그 실근의 개수가 1개라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말은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판별식이니까. 그죠? 얘가 0이 되는 정수의 n의 개수가 1개인 정수가 있냐라는 건데 얘가 0이 되려면 정수 n을 구하려면 n이 지금 a이거나 a 더하기 4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n이 a이거나 n이 a 더하기 4가 되면 fn은 1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거 뭐라 했냐면 그 n의 개수가 1개가 되는 정수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n의 개수가 1개려면 지금 봐봐. 그 fn이 1 되는 n이 이렇게 2개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얘와 얘가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이게 같아져야 그 n이 1개가 존재하는 건데 이걸 같아지게 만드는 a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n 값이 2개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2a만 되더라도 둘이 같아지는 a 값이 나올 텐데 그죠? 이거는 하나가 a고 하나가 a 더하기 4기 때문에 알겠죠?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디귿입니다. F1부터 F5까지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이 그 F1부터 F5까지 합이 5가 된다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냐라고 했는데 자, 이 해석도 좀 만만치 않네. 봐봐.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건 뭐 접선이 진행이니까. 지금 우리가 나온 결론이 마지막에 해석을 좀 꼼꼼하게 두들겨야 되겠네요. 판별식이 지금 어쨌든 간에 n-a와 n-a-4라는 이런 2차식이 나온 상황인 건데 n의 입장에서 봅니다. n의 입장에서 2차식이 나온 건데 이게 어떤 모양을 띠냐면 이랬을 거란 말이야. 2차식으로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4라는 게 크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fn 같은 경우는 함수로 정리해 보면요. 이 양쪽 바깥쪽이 돼버리면 즉 n이 a보다 작거나 n이 a 더하기 4보다 커버리면 얘는 2개겠죠 일단. 그쵸? 지금 2개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n이 a이거나 a 더하기 4가 돼버리면 1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사이가 돼버리면 빵이 되겠죠. 이해겠습니까? 뭐 그런 관계를 띌 건데. 이해겠어요? n이 지금 얼마냐가 중요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1, 2, 3, 4, 5를 대입했을 때 즉 n의 범위가 자 n의 범위가 n축 있으면 1, 2, 3, 4, 5 5개를 딱 대입한 이 결과에 뭐 요 밑에다가 뭐 FN을 써볼게요. FN을 따져보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이 전체 합이 이제 5개 5가 나오게 되는 A 값을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따져보면 얘가 지금 그 1이 되는 포인트가 A와 A 더하기 4니까 4칸 차이 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말한 대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A를 두드려 볼게.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고 뭐 3이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게 기준이고 얘보다 4 큰 수인 3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N이 이 마이너스 1과 1, 3 사이에서는 이게 다 빵이 나올 거죠. FN이. 그쵸? 얘일 때는 1이 나올 거고 얘일 때 1이 나올 거 이런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다 2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 딱 돼버리면은 요 사이에는 0이 나오니까 FN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F3일 때는 1 나올 것이고 F4와 F5는 2가 나올 거니까 얘가 말하는 5가 맞긴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걸 만족하는 A 값들이 그 2개가 유일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체크하려면 봐봐. 여기 있는 식을 n을 두들길 게 아니라 a축으로 두들길 필요가 있겠네요. 얘가 얘기한 걸 보니까. 알겠죠? 얘가 말한 대로 봐봐. a가 뭐 마이너스 1과 잠깐 보세요. 0과 1과 2과 3과 4와 좀 더 잡아볼게요. 좀 더 잡아볼게요. 이게 이제 인식이 잘 되는 친구들은 바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A가 얘가 말한 마이너스 1 근처로 뚫리고 A가 마이너스 1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준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이 될 거니까 3이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F1, F2, F3, F4, F5 이 다섯 개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관계로 보면 얘네들은 빵이 나올 거고 1 나오고 2 나오고 5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A가 만약에 봐봐 이게 왼쪽으로 딱 틀어버리면 A가 더 작아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2로 작아버리면 얘가 이 범위에 있던 게 1로 가버리면 얘는 다 2가 될 거 아니야. 3, 4, 5, 2가 되면 탈락. 더 왼쪽 갈 수 없겠죠. A는 마이너스 1인 건 맞는 걸 확인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 A가 만약에 봐봐 요 간격이 0이 돼버리면 그죠? 0이 돼버리면 1, 2, 3이 0 나오고 4가 1 나오고 5가 2 나올 거면 F1부터 F5까지 합이 3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여기서 1, 1밖에 안 나오겠네. 다 0일 것이고 F는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A 그럼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2가 나오고 1 나올 것이고 얘는 이제 안 볼 거니까 사이 0일 거 아니야. 또 안 나오죠. 그렇죠? 결국 5가 나오는 게 아까처럼 2, 2, 1로 딱 끝을 내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한 칸 더 가서 얘가 만약 3이 될 때가 되네요. 왜냐면 A가 3이면 A 플러스 4가 7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F1부터 F5까지 봤을 때 이 4, 5는 0일 것이고 3은 1일 것이고 얘는 2, 2가 될 거니까 5개가 나오겠네요. 더 넘어가 버리면 또 여기 6이 나올 거니까 안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말한 대로 A가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 딱 그 두 지점에만 F1부터 F5까지 합을 5로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다. 그래서 여기 답의 정답지 답이 안 나왔다는데 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기억 디귿으로 답이 3번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거 생각보다 이 접선의 개수를 판단하는 그 유형 계산이 되게 간단한데 확실히 비적분 상황에서 어떤 연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만만치 않다. 알겠죠? 쌤들이 바쁘게 풀다 보니까 가르쳐도 엉키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좀 깔끔하게 잘 풀이를 해서 알겠죠? 이게 한 방에 싹 풀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까? 그건 잘 연습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오늘 숙제 중에서 239번 여기 있는 여러분 이 238번부터 출발하는 요거를 이제 쌤이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 활용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번에 이제 한번 유사한 형태로 문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류의 문제가 여기 지금 뭐 2024년 기출부터 요거는 좀 나온 지 됐다고 그랬죠? 19년 평가원 기출도 있고요. 그 뒤에 내가 한 한 6개 더 넣어놨습니다. 다 평가원 기출인데 이런 류의 문제가 예전이 이제 2010년대 후반이겠죠. 그때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유형이라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알겠죠? 여기 풀어온 친구도 보니까 239가 해석이 안 된 것 같으니 239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방향이든 사실은 풀이할 수 있는 길이 좀 여러 개로 벌어집니다. 다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해버리면 시계 환경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구조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각화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기가 바라본 시각으로 지금 밀고 가가지고 정리하는 그 힘이 필요해. 얘도 많이 복잡할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자 239 가볼게요. 우진이가 이거는 풀이 해본 거지? 안 해봤어? 뒤질라고 238은 구했고 뒤질라는데 이걸 안 해본 거 어떡해? 자, 그러면요. 이거는 얘는 해보면 또 나오긴 할 텐데 안 해봤다니까. 그러면 태용이 또 잘 풀었으니까 그러면 아예 잠시만요. 그나마 이 아니다. 평가원 기출을 쌤이 손대는 것보다 그냥 239로 정리하고 뒤에는 왜냐면 여러분 해보는 알아서 여러분 해보는 식과 그 식으로의 진행도 내가 좀 잡아서 답까지 가봐드리고 이 쌤이 쌤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뒤에 내 문제는 쌤이 손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풀어보고 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 알겠죠? 자 239 가볼게요. FX 같이 가봅시다. FX는 마찬가지로 태영이가 어떤 진행을 한 게 있다면 얘는 틀이 여러 가지로 보여질 것 같지는 않은데 시계 모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볼게요. fx가 얘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와 접할 때, 그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와 접할 때, 그때 그 접점을 GT를 하자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그다음 이야기를 하고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그 a와 g'a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겠죠?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 그거는 저거만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a라 할 때 a를 구하는 얘기겠죠? a 곱하기 g'a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분명 얘네들은 이게 음함수 활용 문제의 패턴들이 뭐냐면 새로운 정의를 줘요. 이렇게 함수를. 얘도 뭐 특이하게 그죠?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의 x좌표에다가 지금 함수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당연히 양함수로는 잘 안 나오는 버전일 수밖에 없어야겠죠? 그러면 관계식은 나올 거기 때문에 보통 관계식이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제가 정리해 놓고 얘가 원하는 g'a야 그러면은 미분을 딱딱 때려가지고 음함수로 쳐가지고 dt분의 da든 뭐 dx분의 da든 이런 것들 잘 관리해가지고 원하는 얘만 잘 잡아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관계식을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얘가 준 이 멘트에서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봐봐. 처음에 우리가 관계를 잡을 수 있는 게 이놈이네요. 그 함수는 준 거고요. 얘는 일단 미분을 하나 해놓고 얘기를 할게요. 필요할 거니까 F'X는 중간에 미분하면 또 스토리가 히트니까 X분에 때리면은 1-NX가 되겠습니다. 미분 하나 해놓고 알겠죠? 가보죠. 자,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얘랑 접할 때 접점을 우리가 뭔가 잡아야 되는데 태영아 너 식 어떻게 썼어? 접선의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기울기가 t인 접선. 그 스타트는 어떻게 한 거야? F' GT가 F'GT가 T t다. 알겠습니다. 안 돼요? 아니요, 되죠. 얘가 GT가 접점이니까 얘를 쌤 이거 미분한 거에 이거 대입한 게 t란 얘기 아닙니까? 맞네요. 요렇게 식을 세웠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0,1의 그 접선 새로 또 식을 세웠겠네. 그렇죠? 이거는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괜찮네요. 지금 얘는 요 관계식 하나 세웠고 알겠죠? 오늘 진행이 되고 그다음 아니면은 어차피 뒤에 접선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t인 직선을 요것도 괜찮습니다. 기울기가 t인 직선을 뭐 y는 예를 들면 뭐 tx 플러스 y 접근 세울 게 없구나. 네, 요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려면 y는 뭐 tx 플러스 여기 변수가 또 생겨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p라 잡고 예를 들면 알겠습니까? 얘와 얘가 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원래부터 힌트 2개 쓰는 거 있잖아, 그렇죠? GT에서 여기 x와 저기 x GT를 대면 같고 미분해서 GT로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근데 식이 너무 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원래 접선을 긋는 이것도 나쁘지 않네, 괜찮네요. 아예 접선수를 시작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접점의 좌표를 GT라고 세울 수 있는데 GT를 넣어버리면 식이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GT를 하나에 뭐 A는 쓰고 P라고 잡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접점 좌표를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GT가 접점의 X 좌표니까 알겠죠? 그럼 얘를 접점을 P로 잡아버리면 접점 좌표가 P, P분의 ln P가 될 것이고 그죠? 요때 기울기를 구하면 P 제곱분의 1-ln P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접선을 세우는 y는 P 제곱분의 1-ln P가 잡히고 x-p 더하기 뭐 P분의 ln P가 되겠죠. 요것도 좀 이쁘게 정리하면 y는 P 제곱분의 1-ln P 곱하기 x 마이너스 P 곱해버리면 요거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됩니다. P분의 P 약분되고 마이너스 올리면은 2ln P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직선을 깔끔하게 세운 거겠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T가 되는 거죠, 기울기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한 거냐면 P분의 ln P 접점을 P로 잡고 알겠죠? P가 물론 GT입니다. GT를 여기 바뀌는 무식이 너무 들어오지니까 알겠죠? P로 바꾸는 상태에서 P, F, P에 대한 접선을 세운 거야 그냥. 알겠죠? 알겠습니까?
접선을 세워서 그때 얘가 기울기가 t인 직선일 때 접점이 gt인 거니까 얘를 t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t가 p제곱분의 1-lnp가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세팅한 건 gt를 p로 잡아놓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만약에 t에 대한 식으로 얘는 구성이 가능한 문제긴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 상황에서 p가 지금 gt니까 그죠? 요걸 아예 gt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t에 대한 식만 나와버려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 봐봐. 요거 곱해버리면 요 식만 잘 얘기해보면 p제곱 t는 1-lnp일 거기 때문에 알겠죠? p가 gt니까 gt의 제곱 은 t는 1-lngt가 되겠죠. 식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이제 a를 대입하고 미분해서 a를 대입하면 답도 나오긴 할 겁니다. 왜냐면 a는 어차피 구해질 거니까. 원점에서 그건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문제가 갖는 환경일 뿐인 거예요. 얘는 지금 요걸 gt로 박아버리면 그냥 t로 이 등식이 세팅이 되네 그냥. 알겠죠? 그러면 t에 대한 항등식이 하나 나온 거니까 그 식에다가 그냥 a는 이게 숫자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a를 그냥 대입 한번 해서 g에 걸면 잡아놓고 미분대를 a를 또 대입해버리면 g'이고 구해지겠죠. 그래서 뚫리는 문제긴 해요. 알겠죠? 근데 식의 환경들이 다양할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버리면 식이 많이 좀 비대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니고 알겠죠? 요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하나 챙겨놓고 요 두 개의 관계의 식으로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관계식 세워놨으니까 그 다음 얘기가 0,0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 A라 했으니까 지금 0,0에서 그 접선이라는 게 저 밖의 점이니까 이 접점을 P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 점이 나왔죠 이미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0,0을 대입하면 되겠죠? 0,0을 대입한 상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0,0을 집어넣어버리면 0, 0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거잖아. P분의 2lnp가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니까 lnp가 2분의 1 돼야 되겠죠? 분자가 0 돼야 되니까 그렇죠? P는 루트 2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한 A를 구하려면 P가 루트 2일 때 기울기를 구해야죠. 그렇죠? 기울기는 여기 있으니까 루트 1을 넣어버리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돼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특정 상황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A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2분의 1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G' 2분의 1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를 봐봐. 아까 했던 양함수로 간 친구들 여기다가 바로 2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G 2분의 1을 구하는 게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있구나. 만약에 봐봐. 여기에 만약에 양함수로 양함수래. GT로 아예 세팅을 바꿔서 진행하는 친구들은 G 2분의 1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죠? 얘를 만약에 구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게 이 상황을 좀 정리하면 봐봐. GT에서 T의 2분의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 2분의 1은 잘 봐.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니 A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인데 그때의 P값이 접점인데 P가 루트 2였어요. 이 상황을 딱 인지해버리면 결국 얘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 친구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로 해결 봐. 미분 때려서 대입하면 답은 나오는 구조일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고 얘는 좀 독특한 진행이라 지금 연습하는 건 이런 식의 라인의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봐봐요. A를 구하고 G' 2분의 1만 구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얘랑 얘 두 개인 거죠 지금. 되겠습니까? 얘랑 얘 두 개 가지고 G' 2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요 놈부터 음함수 미분을 치시면요. G' T dt가 dp다. 그래서 G' T는 dt분의 dp가 되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t 자리에 우리는 이제 2분의 1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자리에 t 자리에 2분의 1을 넣으라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G' 2분의 1은 dt분의 dp를 잘 구해서 t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라 이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가 2분의 1이 될 때 분명 dt분의 dp를 구하면 거기 안에 p가 들어있을 거니까
P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P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T가 2분의 1일 때 아까 여기서 이미 구했어. T가 2분의 1인 게 어디 갔어? 아까 얘기한 이 A 값이 2분의 1인가 T가 2분의 1인 거란 말이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2분의 1때 접점의 x좌표가 루트 2였기 때문에 이 P가 GT니까 요때 P는 루트 2가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 관계를 따라 정리해 놓는 거지. 우리는 dt분의 dp를 구해서 t가 있으면 2분의 1을 넣고 p가 있으면 루트 1을 넣으면 그래서 정답인 거죠. g 프라임 2를 구하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 자식은 여기서 구해야 되지. 알겠어요? 요거를 양변 미분. 요 미분할 때도 봐봐. 이 환경에서 얘는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뭐 아까처럼 피적으로 곱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 관계식 자체를 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t를 미분하면 dt는 미분 때리면요 분모 제곱 위에 거 까면 마이너스 p분의 1 곱하기 p제곱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마이너스 분자 냅두고 분모 까면 2p에 1 마이너스 lp가 되겠죠? dp 됐습니까? 정리해 보면 p는 하나 약분 쳐버리죠 그냥 p 3승 갑시다. 그러면 p에 루트 2를 집어넣어버리면요 dt는 루트 2 넣어버리면 2 루트 2가 되겠죠. 분의 분자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1 그죠? p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 가로하고 1 마이너스 루트 1을 넣어버리면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대입만 그대로 대입만 한 거 아니냐?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dp가 달려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dt분의 dp는 얘 역수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가 되겠다 하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나올 것이고 그럼 저기 집어넣어 버리면 답은 뭐 2분의 1 곱하기 g'2가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가 되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다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는 얘가 주는 함수의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세팅하냐의 문제가 남은 거죠. 알겠죠? 그 세팅의 모양은 사실 이게 나중에 풀이를 쌤이 개별로 다 받으리다 보면 풀이 라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왜냐면 식을 어떻게 잡냐의 문제가 남은 거니까. 알겠죠? 접선을 세우고 다른 식을 연출을 했냐 아니면 아까 태용이처럼 그냥 바로 이제 태용이는 이제 접선은 아마 이걸 구하기에 따로 세웠을 것이고 여기서 이미 관계식을 어찌 보면 쌤보다 더 빨리 센스 있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요 식을 이용하면 좀 더 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은 그냥 아예 접선으로 그냥 끌고 가버렸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식을 쓰든 요 식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알고 관계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얘가 원하는 바를 좀 힌트 정리를 잘해서 대입하는 훈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네 문제 또한 환경은 다른데 그 함수식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어디를 미분하고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환경 따라. 그래서 그거 연습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풀어드리면 오히려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관계식이나 상황들을 정리는 좀 잘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쌤과 같은 길로 간 건지 아니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간 건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답이 잘 나왔으면 잘한 거니까 그건 뭐 검증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복잡한 건 답이 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풀이 맞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갔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막혔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또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만나면 새로운 환경을 또 만날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자꾸 너네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본인이 접근하는 그 툴이 있는데 어떤 가벼운 툴을 주더라도 자기가 항상 쓰는 패턴들이 있어. 그거를 계속 끌고 갈 거란 말이야.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서 뭔가 가는 방향을 잡는 게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대입 풀 때도 좀 풀다가 막힌다 하더라도 본인 어떤 식 진행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와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쌤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뭐 풀이를 쌤이 할 때도 아까처럼 막 너는 어떻게 갔니? 이렇게 뭔가 얘기해주면 보통 막힌 친구가 있으면 쌤이 가급적 글로 풀어주거든요. 그래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답이 잘 나온 친구는 뭐 어떻게 잘 풀었으니까 답이 잘 나온 거니까 굳이 내가 검증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일부러 자꾸 다른 걸 보여주는 거야.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문제를 풀어내는 다각화된 시각이 생길 거니까. 알겠죠? 그러고 연습하시고 이번 뒤에 숙제도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서 가지고 와주시고요. 숙제를 조금씩 나눠서 드릴게요. 지금 좀 넓은 범위를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라 앞쪽에 극한은 뭐 다시 정리 안 해도 로피탈을 잘 섞어 쓰면 되니까 그냥 숙제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나 이런 거 쓰는 것도 공식은 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치? 그죠? 네, 그 정도는 그죠?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쪽 뒤쪽을 좀 적당히 잘라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앞에 이제 잘하면서 복습 좀 해주세요. 앞쪽은 90번부터 이 도형이 활용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네, 뒤쪽에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적용하는 문제까지만 딱 드릴게요. 111번입니다. 앞에 조금 나오고 미분도 좀 나가야 되니까. 자, 수문 한번 보면서 그리고 미분 쪽은 음함수 활용 240번. 여러분 음함수 활용 쪽 이 네 문제는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게 풀이 잘 정리하고 지우지마. 막혔어? 다음 풀이 다시 도전해.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 내가 다 볼 수 있게. 알겠습니까? 식정리 잘해서 잘 관리해서 그래야 진짜 이런 그 수능 신정은 잡습니다. 그렇고 기본 극대극소 변곡만 풀어와 주세요. 254번까지.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만 풀어와 주세요. 그러면은 변곡 전까지 하고 수능 해석은 요거 한 페이지 좀 늘릴게요. 이거 8까지 그러면 19개 21개 40개 그죠? 빡세게 지금 혹시라도 앞쪽에 좀 밀린 친구가 있으면 빡센 게 조금 몇 개 들어있긴 한데요. 빡센 것들은 똑같습니다. 시간만 딱 일정한 시간 투자하고 자기 풀이면 잘 정리해. 알겠죠? 그렇게 하면 푸시고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밀린 친구는 밀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미적분이 뭐 진도에 대한 개념 쌓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이 해석한 거를 같이 해서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나간 숙제 위주로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시간을 더 남는다면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